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금액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강의 주제는 판매 특약 등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다 보면 판매 특약 등기는 이건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등기는 아닌데, 어쨌든 좀 특색 있는 그런 등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판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매매 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 기간 안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어, 판매 등기는 환매 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약에 따른 환매권은 환매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5년을 넘어서 약정한 기간이나 기간 약정이 없는 환매권은 그 기간을 5년으로 보게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최선순위 환매권,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환매권이죠. 이 최선순위 환매권은 매각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그래서 향후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선순위 순위 보전 가등기라든지 가처분과 최선순위 가처분과 유사한 리스크입니다. 저희가 최선순위 순위 보전 가등기나 아니면 최선순위 가처분은 저희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저희가 공부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낙찰이 되더라도 최선순위 가등기나 최선순위 가처분에 따른 어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그 낙찰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사실 좀 유사한 그런 성격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기, 등기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가령 이제 소유권, 어떤 땡땡 광역시가 소유권 보존을 했어요. 이게 환매가 나타나는 거는 주로 토지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땡땡 광역시가 어떤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소유권 보존한다는 거는 결국은 토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토지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땡땡 광역시가 어떤 네모 공업이라는 데에다가 이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냥 매각이 아니고 환매 특약부 매각을 했습니다. 환매 특약부 매매라는 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밑에 판매 특약 등기가 동일 날짜로 동일 접수번호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환매 특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금 10억 원이고요. 매매 비용은 금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2010년 1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자는 땡땡 광역시입니다. 이 판매 기간을 보면 2010년 1월 31일인데 요거는 정확히 소유권 이전이 지금 2005년 2월 1일 날 일어났으니까 이때로 따지면은 정확히 5년입니다. 즉, 이 환매 기간은 그 법이 허용한 맥시멈 기간인 5년을 갖다 꽉 채운 겁니다. 자, 그, 요 환매 등기가 돼 있는 토지가 어떻게 변동이 돼 나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 좌측의 등기와 똑같죠. 땡땡광역시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모 공업 앞으로, 광역시에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됨과 동시에 판매 특약 등기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까지가 좌측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아, 2008년 7월 3일 날 소유권이 다시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자는 땡땡광역시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은 판매입니다.
그다음에 요 4번으로는 이제 환매권 등기가 요렇게 이제 말소가 됐고요. 자, 요 등기부를 한번 유출해 보겠습니다. 땡땡광역시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이후에 요 토지를 갖다가 네모네모 공업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매각이 환매특약부 매매입니다. 그러면서 땡땡광역시가 이렇게 환매권을 갖다가 취득을 했는데요. 환매 기간 이내에 땡땡광역시가 다시 이 토지를 갖다가 다시 뺏어왔습니다. 일종의 환매를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소유자는 땡땡광역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편 등기부에서 환매권자 땡땡광역시가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유권은 땡땡광역시로 이전되고 매수인 네모네모 공업은 환매권자로부터 환매대금을 수령을 했을 겁니다. 판매 동시에 2005년 2월 1일 날 네모네모 공업에게 소유권 이전 이후 을구에 이루어진 모든 등기도 판매권 행사로 말소가 됩니다. 지상권 등기, 뭐 근저당권 등기 어쨌든 간에 이 환매 특약 등기가 있었던 2005년 2월 1일 이후에 네모네모 공업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발생한 모든 등기가 이 환매권 행사로 다 뒤집어집니다. 가령 뭐, 이 이후에 뭐 압류가 들어왔든 또는 을구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2005년 2월 1일 이후에 발생됐었던 모든 등기는 다 뒤집어집니다. 저희가 전에 봤었던 순위보전 가등기나 가처분과 유사하죠. 자, 땡땡광역시는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파는데 뭐 이상한 조건을 붙여서 팔고 그다음에 뭐 수틀리면은 다시 땡땡광역시가 소유권을 가져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업무 플로우를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처음에 이걸 볼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기관이 환매특약을 등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분양기관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이제 공업단지죠. 토지를 조성한 후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거나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공단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선별해가지고 자격을 심사해가지고서 원가, 원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부장합니다. 즉, 어, 토지 조성 원가가 가령 뭐 평당 뭐 한 100만 원이다 하면은 어, 이런 어떤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라면 결국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다가는 분양 원가가 토지 조성 원가가 뭐 가령 평당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분양가액은 뭐 평당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아주 싸게 분양을 해줍니다. 근데 기업체가 분양받은 이후에 원래의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고용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공해를 발생하지 않아 고부가가치 제품을 언제까지 생산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는데 이런 분양계약상의 조건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기업체가 토지가가 상승한 후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꽤 많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이제 그 반월공단이라고 있죠. 반월공단이 조성이 돼가지고서 거의 다 분양이 완료가 됐을 때 그 반월공단 옆에 시화공단이라고 큰 게 있습니다. 그 시화공단이 조성이 돼가지고서 그, 그 시화공단을 막 조성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그 시화공단도 막 이제 분양 절차를 막 밟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반월공단이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반월공단이 다 분양이 된 다음에 시화공단이 그 조성이 될 때는 시차가 한 꽤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반월공단은 좀 더 시야공단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입지가 좀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월공단을 분양을 받았던 회사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서 한 2-3년 땅을 그대로 놔두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3년 후에 집값 저기 공장 땅값이 공장의 토지값이 무지하게 올라가 가지고 그게 거의 한 2배, 3배 정도까지 땅값이 튀어오른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령 반월공단에 뭐 1000평짜리 땅을 가령 10억을 주고서 A라는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고 나서 한 3년 지나니까 그 땅값이 한 20억,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반월공단에다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어떤 공장을 건설한 게 아니고 반월공단 땅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옆에 시야공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야공단에 땅을 또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령 여기서 1000평, 반월공단에서 한 1000평의 땅을 분양을 받았었다면 시야공단에 가면은 그거 가지고서 2000평, 3000평짜리 땅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야공단이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뭐냐면은 저 화성에 가면은 마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마도공단 시야공단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또 마도공단 가서 또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뭐 이 관할공단이든 아니면 시야공단이든 이런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SOC를 건설을 할 겁니다. 뭐 가령 도로도 뚫고 그다음에 거기 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갖다 거기다 다 깔아 넣습니다. 다 이제 설치를 해 놓죠. 그거는 다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양은 뭐 중소기업 기업들의 어떤 생산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어 뭐 어쨌든 간에 뭐 시가보다는 상당히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분양을 받고 나서 이런 시차의 차이 때문에 땅값이 튀어 올라가니까 기업체들이 그 땅을 갖다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고 다른 데에 가서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공단을 조성하면서 들어갔던 그 국가의 예산은 결국은 이 토지 수분양자들의 어떤 부동산 투기의 이익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기관들은, 이런 토지를, 이렇게 공단을 조성해가지고서 이렇게 분양하는 이런 기관들은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는데, 뭐,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갖다 팔기는 팔되 이렇게 먹고서 먹고서 튀는 걸 갖다 좀 원천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환매 특약 등기를 갖다가 넣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 환매 특약 등기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이에 따라 분양기관은 분양토지 환매 특약을 등기한 후에 수분양자가 당초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판매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하에 토지를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매특약 등기가 있으면은 제3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토지는 제3자에게 다시 팔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자,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순위 환매 등기가 있어요. 이게 분양자는 땡땡 광역시고요. 수분양자는 네모네모 공업이고 판매권자도 역시 땡땡 광역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판매 등기는 2005년 2월 1일이고요. 2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양이 돼가지고 토지는 선순위 환매 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네모네모 공업입니다. 여기에 네모네모 공업이 가령 부도가 발생했어요. 가지고 토지가 경매돼 가지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가면은 어, 이
선순위 환매권 등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어떤 세모세모 산업이라는 낙찰자가 이 토지를 갖다 취득을 해 갑니다. 근데 이 환매 등기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된 날로부터 5년이 맥시멈입니다. 5년만 경과하면은 이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모세모 산업이 가령 처음 등기일로부터 세모세모 산업이 낙찰받고 5년만 다 풀로 버티면 이 환매 등기는 없어지는 거죠. 네, 실제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기관이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서는 환매 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양기관은 이런 대규모 환매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령 이것만 하더라도 가령 저희가 예를 든 게 한 10억짜리 토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어떤 10억이라는 돈을 갖다 갑자기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서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영업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었던 돈의 소요가 갑자기 탁 발생을 하면은 판매를 해오고 싶어도 사실 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런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령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이 된 경우 판매권 실행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땡땡광역시가 환매를 해오면 땡땡광역시가 되겠죠. 근데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낙찰받은 제3자인 세모세모 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가 더욱 곤란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선순위 환매권이 있었던 토지에 네모네모 공업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 건물에는 이 건물 등기부에는 이 판매 등기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도가 네모네모 공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은 소유자가 부도가 발생하니까 토지와 건물이 경매 후 제3자한테 낙찰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경매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토지의 선순위 환매권 등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에서 선순위 환매권 등기의 존재로 인해서 낙찰가율이 엄청 하락합니다. 이게 가령 뭐 평균 낙찰가율이 뭐 한 70%나 80% 된다면은 선순위 환매권 등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거의 한 반도 안 될 거예요. 뭐 30%, 40%까지 그냥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선순위 환매권 등기를 갖다가 무서워해가지고 입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합니다. 가지고 세모세노 산업이 낙찰을 받으면은 결국은 공장 건물에는 선순위 환매권 등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에는 선순위 환매권 등기가 있죠. 그러면은 땡땡 광역시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토지를 갖다가 환매 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첫째 제한 사항이 분양기간은 대규모 환매 대금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해오고 싶어도 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환매권 실행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가 더욱 곤란합니다. 가령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주가 달라진다. 그러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 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갖다 철거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령 이 건물 안에 가령 뭐 제조 공장이면은 제조업체라면 이 안에 기계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건물과 기계를 갖다 결국은 다 스크랩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국가의 국부입니다. 국가의 자산인데 이걸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순위 환매 등기를 실행하고 나서 이것 다 깡그리 깨부셔라 이렇게 그
요청한다?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선순위 판매권 등기는 잘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땡땡광역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땡땡광역시 입장에서는 선순위 판매권 등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어 버리고 나면은 건물은 판매 등기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판매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경우에 근데 이 세모 산업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낙찰가율이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땅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토지가 어떤 거를 모델로 해서 제가 이거를 갖다 만들었냐면은 그 인천에 가면 인천 송도가 있죠. 인천 송도의 공장 용지들이 이렇게 분양이 됐었습니다. 가지고 그 처음에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나중에 그걸 갖다 분양받고 나서 물론 선순위 판매권 등기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토지를 갖다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평당 한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세상이 미쳐 있었었죠. 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잘못됐든 감정가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뭔가 큰 에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분양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인천광역시가 이 땅을 갖다 분양을 할 때 이 분양계약서에 분양계약서가 굉장히 타이트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래가지고 아주 최첨단 업종만 들어오게끔 분양계약을 했었죠. 근데 그 분양계약을 체결했었던 회사는 결국은 부도가 나가지고서 이제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물론 무지하게 엄포는 놨습니다. 토지 환매에 가겠다. 근데 제가 담당했을 때까지는 토지 환매에 갔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낙찰이 되면은 토지 건물이 굉장히 아주 저가에 낙찰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게 굉장한 어떤 뭐 재테크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장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아주 저가에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그냥 뭐 이 토지를 부장한 기관 입장에서는 새로 낙찰받은 이 회사가 당초에 이 네모네모 공업과 체결했었던 그 분양 계약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아주 많은 고용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고부가가치 최첨단의 제품을 생산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 땡땡광역시가 과연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 참 어떻게 그게 전개가 돼 나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런 이렇게 그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와중에 새로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자산 취득에 재테크에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요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낙찰자 세모 산업이 당초 분양계약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기간은 판매권 행사의 당위성을 충족시키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권을 행사해 버린다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난제가 발생을 하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땅을 갖다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팔아먹으려면은 결국은 이 사람한테 이 낙찰자한테 다시 팔아먹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걸 제3자한테 이 토지를 매각을 한다? 제3자는 이 건물의 존재 때문에 이 땅을 갖다 살라고 안 하겠죠. 요런 요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요 프로세스에서 아주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 따지고 기회를 잘 잡으신다면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판매권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